인생의 어떤 장벽도 의지의 힘 앞에는 무력하다. 제클린 리처드. 제클린 리처드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명저자이자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다. 초소설 바다 깊은 곳이 오프라 북클럽의 첫 책으로 선정됐고 미셀 파이퍼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 5편의 소설과 3편의 어린이 책을 썼다. 남편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대장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기도 했다. 지금은 이스콘신주 메디슨 남부의 오래된 농장에서 재혼한 남편 크리스 브렌트 7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몇 달 전 생일날 절친한 친구이자 에이전트로 일하는 제인 갤포만으로부터 작은 선물 상자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한 권의 책이 들어있었다. 보는 순간 눈물이 샘솟게 한 그 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나를 잊게 한 모든 것들의 초판이었다. 작가인 베티 스미스가 에이전트에게 정성스레 헌정한 것으로 그녀가 직접 쓴 편지가 60여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모두들 내가 그 책과 작가, 주인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달 전 우리 집 10대 사내아이 셋을 끌고 극장에 갔다. 극장에는 작은 아씨들의 최신 버전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래서 혹여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세라 코트를 뒤집어 쓴 채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영화를 본 뒤 아이들은 작은 도령들로 가득 찬 우리 집에서 작은 아씨들이나 노건의 천사, 나를 잊게 한 모든 것들 같은 소녀 취향의 책이 왜 필독스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사춘기와 림프비지크스의 풍덩 파지기 전까지만 해도 감수성 소년으로 통했던 대는 차에 올라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바로 조 마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인정해야겠다. 난 정말 작은 아씨들의 영리한 젊은 여주인공 조처럼 되고 싶었다. 끝없는 인내심을 가진 부드러운 어머니와 용감하고 현명하며 교양 넘치는 아버지, 책가, 피아노, 음악가, 청빈과 고매한 가정교육에 둘러싸여 자라고 오래된 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우는 커다란 저택 옆집엔 잘생긴 소년이 살고 있는 조처럼 말이다. 하지만 나도 우리 아이들도 내가 나를 잊게 한 모든 것들에 혈기왕성하고 재능 많은 주인공 프렌시 놀론과 더 닮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프렌시처럼 나는 도시 아이였다. 브루클린의 나무에 대해 베트 스미스가 책 머리말에 묘사한 대로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는 하늘나무라고 한다. 어디 그 씨가 뿌려져도 버둥거리며 하늘까지 뻗어 올라간다. 나무 울타리가 둘러쳐진 곳에서도 자라고 쓰레기 더미를 뚫고 고개를 비죽 내밀기도 한다. 지하실 창살을 뚫고 자라기도 한다. 태양과 물이 없어도 어쩌면 땅이 없어도 살아남을 유일한 나무다. 그렇게 흔하지만 않았다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시카고 서부에도 그런 나무들이 있었다. 어릴 때 우리 가족은 그 동네의 아파트에 살았다. 삼촌네가 아래층에 조부모님이 한 동 너머에 사셨다. 모두 배강공이거나 벽돌공이었다. 일자리를 잃은 적은 없었지만 중하류층에도 못 끼는 처지였다. 나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부모의 딸이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헌신적이었지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이 나면 질펀하게 놀았다.
우리는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다. 우리 가족은 때로 시끌벅적하게 사랑했으며 한 번씩 요란하게 치고받기도 했다. 웃음은 종종 너무 컸고 노래는 가사를 군데군데 건너뛰어가며 신나게 불러 제꼈다. 현실 속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한 나에게 책은 유일한 피난처이자 친구였다. 어머니도 책을 무척 사랑했다. 오프라 인프리 쇼에 책 속의 코너가 생기기 훨씬 전에 안나 카레리나, 까라마조프의 형제, 죄와 벌 등 명작들을 모두 섭렵했다. 도서관에서 언제나 가장 좋은 읽을 거리들을 뽑아 빌려왔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금단의 영역이란 없다는 것, 출신 환경이 나를 제약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애써 공부하는 한 절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는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다. 내가 12살 때 어머니는 책 한 권을 건네주셨다. 나를 잊게 한 모든 것들이었다. 그 책을 11번이나 읽었는데 새 책의 지필에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나 습관처럼 읽곤 했다. 도시 비민층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초상이라고 할 만한 이 소설은 매우 용기 있는 책이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청소년용 소설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책에는 알코올 중독, 아동학대, 어른들의 방치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문제 등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프렌시의 어머니 케이티는 자식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줬고 공부를 더 하도록 북돋아줬다. 교육이야말로 프렌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암울한 인생, 시멘트에 갈라진 틈으로만 뻗어갈 수 있고 살아남겠다는 맹렬한 의지밖에는 가진 게 없는 나무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프렌시의 야심을,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프렌시의 성장 과정에서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이해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네가 19살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의 어머니도 그랬다. 프렌시 롤러는 결국 작가의 꿈을 이루었다. 어린 시절 프렌시의 이야기를 읽으며 교육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게 해주는 길이며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 싸워야 하리라는 걸 느꼈다. 그 아이가 내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 역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프렌시가 그렇듯 때론 슬프고 때론 부끄럽기까지 한 내 인생의 현실을 윤색하는 법을 재빨리 배웠다. 나는 깜짝 놀랄 모험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친척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프렌시처럼 나도 현명한 선생님과 인정 많은 친구들을 만나 진실을 말하고 이야기를 쓰는 법을 배웠다. 애도와 부끄러움, 자부심과 사랑에 대한 이해를, 또한 존엄성에 이르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이 교육이란 걸 베티 스미스가 그렇게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난 소설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허풍이나 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으리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남들이 존중하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는 애토리가 되었을 것이다. 지혜가 필요할 때, 인생에 대해 단순하고 명징하고 순수한 이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잊게 한 모든 것들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작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영감을 준 책은 없었다. 거칠고 푸석푸석한 인생을 멋지게 바꿔줄 열쇠가 되어줄 말, 메시지, 사랑을 찾아 손을 뻗치고 있는 한 소녀에 대한 작가의 묘사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이었다. 프렌시의 어머니 케이티처럼 나 역시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 뒤, 그리고 내 첫 소설 바다 깊은 곳이 격찬 속에 출간되어 오프라의 북클럽 첫 회를 장식하리라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나는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나의 결정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예의 바른 사람들조차 너 완전히 돌았구나 라고 반응했다. 필사적으로 살아남았던 끔찍했던 18개월이 지난 뒤 나는 겨우 자유의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고 가까스로 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런데 왜 또 누군가의 인생을 떠맡아야 하는가? 아직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아이들에게 한쪽 부모마저 다른 아이와 나눠 가지라고 해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다. 내게 필요한 것은 사회생활과 약간의 여흥, 어쩌면 남편일지언정 또 다른 아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날 단념시킬 수 없었다. 까맣고 커다란 눈을 가진 까까머리 아기를 처음 본 순간 그 애가 맞닥뜨릴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품게 될 모든 희망에 값하는 그런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금세 알아차렸다. 아이의 이름을 프랜시 놀론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자랐고 잡초가 될 운명이었던 작은 나무 하나가 엘파소 빈민가에서 이스콘 시내의 푸른 농장으로 왔다. 그 농장에서 아이는 신발끈 묶는 법과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 우리 프랜시는 자신의 유별난 퍼스트 네임과 미들 네임에 얽힌 이야기를 쉴 수 없이 들으며 자랐다. 아이는 자기 이름이 유래된 책이며 그 책의 표지, 그 위에 쓰인 노란 글씨 등을 다 안다. 책을 읽고 주인공 프랜시의 아픔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나는 기꺼이 그 아이의 안식처가 되어줄 생각이다. 언젠간 우리 프랜시도 이 책을 읽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린애다운 발상으로 소설의 주인공 프랜시 롤런을 자기 이름을 따온 성자로 여기고 있다. 작가로서 나는 베티 스미스를 나의 성자로 여긴다.